자, 유대원 박사님 모시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 나비 넥타이로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멋진 강사 등장할 때 우리 멋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이게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3명, 4명 대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1대1로 저걸 해야 되는데 여성들은 그게 가능해요. 막 떠들면서 이렇게 되는데 막 강의하고 하다가 시계가 이렇게 안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좀 저기 돼서. 그래서 이제 사인을 좀 부탁을 했어요. 40분 강의니까 시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귀신같이 알아듣고 남자 사회자 같으면 못 알아듣거든요. 귀신같이 알아듣고서 말씀하시네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3분 힐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복습 삼아서 잠깐만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를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건강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이 모습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 모습, 체력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렇게 젊은 예. 내 스승이 계셨고 그분은 모델이고 저는 샘플입니다. 저도 일반 강의 나가면은 제 나이 몰라보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센터링, 3분 힐링에 나오는 센터링을 함으로 인해서 근데 이거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재밌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오실 때 몇 도서 몇 번 출구로 나왔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김정래. 아이고, 김정래 대표가 제일 열심히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이 28일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 말보다는 저는 벌써 이거를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체험했던 어떤 경험 이런 걸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범은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가지고서는 손을 이렇게 10번을 이렇게 굴립니다. 10번 하고 천지인으로 해서 13번을 이렇게 풀고 반대로 이렇게 13번을 10번 하고 천지인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을 이렇게 완전히 빨래 짜듯이 이렇게 몸을 굴립니다. 이렇게 한 20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10번 하고 마무리는 천지인 이렇게 3번, 뒤로 10번 하고 천지인, 그 다음에 이렇게 굴립니다. 네, 이렇게 10번 하고 천지인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무릎도 이제 이렇게 이거 13번씩 안으로 바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으로 해서 이거를 300번을 제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깨 넓이보다 이렇게 많이 벌린 다음에 이거를 이제 3분씩 하는 거예요. 네, 3분씩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귀불알이 뜨끈뜨끈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비전을 좀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이러한 마디를 돌리는 거는 3분 힐링 책에 있습니다. 책을 보면서 그 책의 내용대로 지금 실천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 이거 하다 보면은 화장실에 혼자 가서 그러는데 방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방귀가 나오고, 또한 또 어디를 걸어 다니다 보면은 호흡이 숨쉬기가 정말 편안하고, 또 이 다리에 이 몸이 엄청 가벼워진 느낌. 그리고 야, 내 몸이 정말 이렇게 진짜
좋아진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9월 14일 날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시작하기 전에 2주 동안을 우리 유대원 박사님한테 했냐 안 했냐 그거 체크 받았어요. 근데 안 하고 저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꼭 3분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게 어떠한 그 처방받은 것보다 제 몸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 그래서 3분 힐링 책을 보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돈도 안 들어가고 진짜 20년 젊어진다는 거죠. 긍정합니다. 하여튼 이런 그 좋은 지식과 또 지도를 해주실 유대원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천 안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실천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사람답게 살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부장님 어디 가셨어? 저기 지금 잠깐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는. 아, 그래요? 같이 네. 실천, 예. 12번 다니고 13번이 이유가 있습니까? 네네. 실천을 안 되게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건 이제 몸을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주고서 하는 그런 적입니다. 이게 운동이 상당히 강도가 높은 운동이에요. 강도가 높아서 보기에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것처럼 보이는데 겨울철에 3분만 하면 땀이 나요. 제대로 딱 한번 해보시면은 몸이 후끈 달아오릅니다. 달아오르면서 이게 매직어보다 매직이에요.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겁니다. 이거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실천을 했더니 달라지고 있다. 이게 본인 얘기입니다. 거짓말 못해요. 이분. 아니 그래서 교우들은 보통 이제 스트레칭 한다거나 운동 가르칠 때 카운트를 8번 카운트 한다거나 그러다는데 13번 하시는데 저는 10번인데요. 네. 마무리는 항상 제가 천지인으로다가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10번 정도 하라고 예, 그렇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을 잠깐 이렇게 푸는 거니까 꼭 10번 해야 된다, 12번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 몸을 가볍게 푸시고 해야지만 이게 좋다 이게. 그냥 하면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은. 그래서 몸을 좀 가볍게 풀고 하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간단하게 했고 나중에도 책을 제가 몇 권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이따가 강의 끝난 다음에 신청하시면 제가 저자가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면은 책을 안 보세요. 아예. 그래서 한 23% 할인된 금액으로 제가 드릴 거예요. 교보문고 가면은 돈 다 내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큰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는데 과연 이게 뭐냐? 그냥 이렇게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돌고 핵심을 잘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4차 산업혁명이 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갑니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본인도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게 너무나 빠르게 급격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조금 느끼실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조금 느끼세요? 네. 엄청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what shall I do?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돼? 태풍에 아니면은 그냥 휩쓸려 가버린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어물어물 하다가는. 그럼 여기서 살아남고 뭔가, 이렇게 차고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핵심과, 노하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4차 산업혁명 세미나를 많이 다녔어요. 초빙도 받았고, 또 강의도 하니까, 강의하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가서 봤더니
되게 구름 잡는 얘기,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명문대학교, S대, 서울, 연대, 고대 쟁쟁한 교수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참 중요한 겁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냥 남는 게 막 바뀝니다. 그다음에 해외 사례. 근데 지금 이제 국내 사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해외 사례 들어가면서 그 해외 사례 들어주면 어떤 반응이에요? 이게 전혀 이게 가슴에 닿질 않아요. 삼성 얘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거 뭐 잘 나가는 회사니까 내 마음에 전혀 닿질 않습니다. 그건 남의 얘기야, 한마디로. 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얘기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해요. 교육을 할 때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실천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맞짱 도루묵, 꽝이 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읽고 보더라도 여기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원로 목사님도 여러 분 계시는데 실천을 안 하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목회를 30년, 40년 하더라도 그분이 실천을 못 하셔. 그럼 어떻게 봐요, 사람들이? 그저 밖에 나가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크리스찬 얘기를 하기가 좀 겁날 정도로 오히려 뭔가 크리스찬이면은 제대로 믿고 실천해 줘야 되는데 실천 안 해. 돌아서는 막 쌍욕하고 말 막 함부로 해대고. 그 뭐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람답게 살기 운동의 시간입니다. 본부 시간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사람다운 저기를, 매너를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막 해도 돼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저도 예전에 이렇게 욕도 하고, 특히 여기 문재인 선생 얘기 나오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욕했어요. 그랬더니 내 몸이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그거를. 내 몸이 안 좋아지더라. 그래서, 그 사람 욕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욕을 안 하고 다른 말로 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준 사람이다. 참 어려운 일을 했다. 5년 안에 이렇게 아작내기 참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점잖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뭐 좌든 우든 가만히 있어. 틀린 말 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욕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욕하면 어떻게 돼? 특히 강의하면서 바로 그냥 액션 들어와요. 자, 제가 한 2년 전에 판교에서 스타트업 캠퍼스 커넥트 판교 그래가지고 4차 산업혁명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그 강사가 모가댓이라는 사람입니다. 모가댓. 이제 메인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모가댓이라는 사람인데 구글의 신규 사업 총괄 대표예요. 나이는 뭐 한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젊은 사람이었는데 눈이 번쩍 뜰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핵심을 딱 찌르고 나가더라고요. 이제까지 많은 교수들 들어왔던 강의하고는 틀렸어요. 딱 가슴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반짝하면서 저거를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파를 해서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교육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여러 대상을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이분이 그 핵심이 뭐였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것을 실천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개념이 뭐냐면은 문샷의 개념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문샷이 뭔지? 들어본 적 계세요? 잠깐 얘기해 보세요. 어떤 개념인지. 그냥?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소련이 먼저 위성을 발사했어요. 인공위성을.
소련이 이런 기초 어떤 이론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 앞서 있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탁 하늘에 띄웠다고요. 스푸트니크라고 띄웠는데 그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우리 미국이 세계 1위 국가인데 어떻게 소련한테 뒤질 수가 있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얼마 뒤에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10년 뒤에 인간을 달나라에 보내겠습니다. 10년 뒤에. 그게 아폴로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인공위성도 못 띄던 곳인데 우리 인간을 달나라에 보내려면은 준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로켓도 있어야 되고요. 로켓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통신 분야가 또 있어야 되고, 달나라 뒤쪽으로 가면 통신이 두절돼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달에 떨어졌을 때, 그냥 막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좀 돌아다녀 보려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차는 불가능해. 왜? 전부 다 거기 돌더미 양적이니까. 보통 땅이 아니에요. 그냥 돌산이라고 보시면 돼. 거기 일반 탱크를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에서 쓰시는 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수백 가지예요. 발명을 해야 될 것도 1000가지가 넘고, 그걸 하겠다, 이게. 그래서 나사가 중심이 돼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 계획을 준비하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먼저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걸어 다니게끔 했어요. 문샷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하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연배가 있으니까 고문을 하든가 고문 제대로 하셔야 돼요. 가서 제대로 하셔야지 남들 같은 얘기하면 고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가서 고문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죠. 매출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 매출이 한 100억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문샷의 개념을 딱 동원하면 이런 겁니다. 3년 내에 1000억 매출을 하겠다. 이게 비전이에요. 3년 내에 1000억 매출, 100억밖에 못하는 회사가 3년 내에 10배, 100배로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전부 바뀌어야 돼, 이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 맞습니까? 네.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모든 게 바뀌어야 돼. 지금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장님,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어서 3년 내에 안착을 시킨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스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100점 100패 불가능합니다. 전 국민에게 전파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종전과 같은 방법, 예전 했던 방법, 이거 갖고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문샷의 개념을 정확히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심하면서 핵심적인 사람들 토의도 자주 하시고 방법을 제대로 모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액션 플랜에 의해서 실천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맞짱 꽝이다. 참 중요한 거요. 중요한 것이요. 이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제 말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사례를 드려야지만 금방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눈빛을 보니까 이해는 하셨어요. 저는 눈빛을 보면 알아요, 금방. 이분이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천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실천을 하셔야 된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단히 곤란하세요.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96세 대학생이란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화백이었는데, 일본의 그러니까 화백이니까 학력이 필요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나와서 시골에서. 근데 아주 일본의 유명한 화백인데, 나이 먹으면서 90세 넘어가면서 내가 대학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90세 넘어서.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어. 공부를 했어. 93년 들어가가지고 책을 썼어요. 96세 대학생. 한국에는 아마 번역된 책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일본 서적을 봤는데 누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책을 보시면은 핵심 키워드를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책 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책을 다 외우겠어요? 핵심 키워드,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뭔가, 이거를 간파를 잘 하시는 게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에요. 책을 100권을 읽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책의 키워드가 뭔가, 키워드를 잘 찾아내시면 돼요.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70세는 참 좋은 나이다. 공부하기 좋고 놀러 다니기 좋고. 95세, 6세 된 어른으로 봐서는 70세라는 것은 자식벌이에요. 그렇죠? 며느리라든가 자식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참 좋은 나이요. 참 좋은 나이요. 공부하기 좋고 놀러 다니기 좋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지금 평균 나이가 73.5세 정도 돼요. 젊은 분도 조금 계시지만은 80 넘으신 분 잠깐 손 들어봐 주세요. 80 넘으신 분. 몇 분 안 되시잖아. 그죠? 몇 분 안 되시니까 70 중이 되는데 70대라고 보는 거죠. 참 좋은 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치매에 안 걸립니다. 계속 머리를 쓰다 보면요. 치매 예방의 하나예요, 이것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치매 예방도 되시고. 자, 그래서 핵심을 제가 먼저 결론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빠르게,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콜라보레이션,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최고다 이러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런 강사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학문도 한 학문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연관된 학문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뭐 어디에 대가인데 대단히 곤란합니다. 여러 개 학문을 같이 하시면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스케일이라든가 스피드라든가 콜라보레이션, 통상 이제 협업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주셔야 돼요. 더 나가 주셔야 되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은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유명한 교수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경쟁에서 상생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좋은 책을 여러 권 썼어요. 80년대는 경쟁 전략에 대한 책을 써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2010년대에는 CSV, Creating Share Value 해가지고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책을 써서 또 이것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경영학에 대한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2020년대 들어서 그 직전에는 협업에 대해서 책을 많이 좋은 책을 써서 그것도 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40분까지가 아니지. 50분까지지. 스마트 커넥티드 혁신 시대의 협력과 조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고 특히 이 사람은 이제 조정과 협력에 대해서 병행 처리해야 된다. 이런 핵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핵심은 협업과 통합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나라마다 좀 틀린데 원래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책을 한번 보세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바이블이에요. 이 책을 써서 전 세계에 상당한 히트도 치고 어떤 관심을 일으키게끔 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AMI, Advanced Manufacturing
AMI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 다음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 그러고요. 일본에서는 소사이어티 5.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전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산업혁명, 농업혁명, 이럴 때는 정보화혁명, 이럴 때는 그 부분만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심도 못 잡고 어떻게 해 좋을지 잘 모르게 된다 이거지. 한꺼번에 터져버리니까. 쓰나미처럼 꼭.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은, 또 핵심을 또 잘 찾아내야 되는데, 인공지능. 이게 뒤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함께 이 핵심 사항이 제대로 펼쳐져 나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요새 가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융복합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융복합이 동시에 이게 같이 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AI만 따로도 돌지만은 융복합이 함께 돌아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조금 이해가 되세요? 융복합이 같이 돌아줘야지만 이게 제대로 치고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돌지 아니하면은 이게 짝다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걸음을 못 뛰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물어물 하다 보면 내가 쓸 자리가 없어. 쓰나미 들었다 치면 어떻게 돼요? 쓰나미 들었다 치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냥. 일본에 지난번에 그 원자력 발전 한 것도 사실은 쓰나미 때문에 기본적이에요. 지진보다는 뒤에 밀어닥친 쓰나미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고 문제가 터진 겁니다. 한꺼번에 그냥 막 밀어닥쳐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함께 융복합을 이렇게 실천하고 알아야 된다. 이걸 알고 실천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를 위한 실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염두에 좀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득이 잘 안 돼요.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요. 설득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싸가지가 없죠? 네? 엄청 싸가지가 없죠?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때도 그랬어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저놈의 자석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구글 CEO인데 순다로 피차이라고 인도 계열 사람들이 많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라는 것은 암도 정복할 수가 있고 기후변화에도 대처할 수가 있고 실업 우려에 대해서도 실업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 알아야지만 다시 또 취업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변화가 들이닥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그 AI 발명은 불의 발견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의 발견이 인류의 문화를 바꿔줬거든요. 엄청난 이정표를 찍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메가 시너지를 창출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페이팔, 테슬라, 이케아, 뭐 등등.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 다음이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에 발을 옮겨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메가 시너지를 창출하지 아니하면은 기업도 뭐라고요? 존재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초인류만 살아남는다고. 기억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초인류만 살아남아. 그러니까 인류는 의미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나 잘났어. 이게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은 세계화가 돼야 돼요. 아멘. 세계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뜨게 되는데 그러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계화 치고 나가려면은 국내에서만 한국에서만 우리 잘났어 이러면 미국이나 어디에서 인도에서 비슷한 거 또 나옵니다. 이거 금방 퍼지게 되면 그렇죠. 그럼 그쪽에서 이니시티브를 잡고서 퍼트려 나가면은 이게 그냥 김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가 되시죠? 무슨 소린가? 네. 그 다음에 순다로 피차이라는 사람은 이수가한 분야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낯설고 자극을 주는 곳을 찾아다녔고 편한 사람보다는 잘난 사람을 만나야 발전한다. 맞죠? 네. 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잘난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이 자리에는 잘나신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지금. 그래서 얻는 게 많습니까? 네. 많잖아요. 다음 시간에도 얻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인성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딱 이렇게 하는 분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임자 만나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등록금 비싸게 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비싸게 낸 거 없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싸게 안 하니까 이게 중요한지 좋은지 잘 감을 못 잡아요. 이거 비싼 등록금을 만약에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해드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빠지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사람 없어요. 다음에 이제 1,000만 원 하고 합시다. 네.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구글에서 찾는 인재는 구글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삼성도 구글 따라잡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공장 이름도 바꿨잖아요. 뭐로 바꿨어요? 캠퍼스로 바꿨잖아요. 구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거기 공장은 없지만은, 공장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캠퍼스, 사무실, 캠퍼스. 계속 배우면서 하는 곳이에요. 참 회사 괜찮은 회사죠. 대우도 최고고요. 삼성이 이거 잡으려고 엄청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공장 그랬죠? 지금 거기 가보면은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음식도 맛난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구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가면은 마사지도 마사지 이렇게 저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시설을 많이 갖춰서 마사지 걸도 있어요? 걸은 아니고 맨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얼마든가 가서 받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외부인들은 그게 안 되죠. 안 되는데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청 베네핏을 많이 줍니다. 지금 구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첫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둘째, 명확한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누구든가 리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리더가 되게끔 하는 교육이 사실 이 교육이. 그 다음에 협업을 해야 된다. 나 혼자 잘났어. 이거는 곤란해. 안 뽑아. 협업할 수 있는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야 돼요. 개인의 능력이, 개개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협업을 하지 못한다면 구글에서는 안 뽑는다? 뽑더라도 밀려나가게끔 해요.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그런 스타일로 나가요. 내가 잘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멤버들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계속 이렇게 뽑아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려고 엄청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협업을 정리해 보면은 2개 이상의 개체가 2개나 3개가 서로 강점 내지는 장점이라고도 그러죠. 수평적으로 연결해요. 이게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게 융복합입니다. 새로운 가치라든가 메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융복합, 협업의 개념이에요. 새로운 개념. 한 발짝 더 앞서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쓰는 개념이에요. 지금 현재 제대로 나가려면 수평적으로 연결해서 융복합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애국단체들도 마찬가지라고 한번 봐요. 거기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야 화이팅!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좌파도 끌어당겨야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결론. 이 조직에서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부 다 리더입니다. 문샷의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나이 들면은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 오세요. 돈 준다고 해도 안 와, 사실은. 좋아하는 일이니까 여기 찾아오셔서 함께 동참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입체적 사고와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해요. 이 입체적 사고라는 얘기는 이건희 회장이 책에도 썼고 보신 분 나옵니다.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입체적 사고 뭘까요? 혹시 입체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이게 어떤 컨셉인지. 입체적 사고? 한 분도 안 계세요. 입체적 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리면은 뭐라고요? 이해가 쉽다. 이거 이건희 회장 얘기입니다. 영화를 볼 때 저도 배너 영화는 한 8번을 봤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경주하는 거 보는 게 아니고 첫째, 감독의 입장에서 둘째, 제작자의 입장에서 셋째, 남자 배우, 주연 배우의 입장에서 여자 주연 배우의 입장에서 조연 배우의 입장에서 미술 감독의 입장에서 등등 이렇게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봐. 영화를 7번, 8번, 10번 보는 사람 좀 드물어, 사실. 아주 드물다고. 그러니까 전에는 저도 영화를 그냥 이렇게 봤는데 정말 좋은 영화 2번, 3번, 4번 볼 때는 그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달리 보이더라고, 이게. 아, 미술 감독은 이렇게 했구나. 음악 감독은 이렇게 했구나. 이거 틀려. 그러니까 음악 감독이 음악만 작곡 잘한다고 해서 유명 감독이 될 수가 있나요? 엔리코 모네.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영어를 꿰뚫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시나리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배우들은 어떤 배우가 어떻게 저걸 하고 있는가? 이게 감독만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고를 갖고 움직여야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 최고의 음악 감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 누구지? 그 젊은 친구. 그 뭐 국악하고 오케스트라하고 협업을 해서 멋진 공연을 했더라고요. 김수철인가? 맞죠? 키 작고 한 그 가수가 있는데 협업을 잘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오케스트라하고 국악하고 믹싱을 해가지고 멋있는 작품을 자기 돈 들여서 10억을. 그래서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리더로서 성공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질문 한 분. 예.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 문샷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 우리 피부로 와닿는 것이 기후의 변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목적에서 본다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하기를 2024년 1월부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만일에 등한시하게 되면 수출을 못하고 그 기업들은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시세로 보면은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11만 8천 원의 탄소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좀 그렇게 다급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정부는 지금 민간 봉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 주도형으로 질문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민간 주도형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권이 생소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밀림지대, 그다음에 수력 발전 이것을 앞으로 사와야 되고 우리가 배출권을. 그런데 집 짓는 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다기보다는 이게 필수사항이에요, 사실은. 네.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유럽 수출이 안 돼요. 스탑이 돼버린다고. 미국도 저기 되고. 근데 거기다가 문재인 선생이 엄청 잘난 체 하시면서 아주 그냥 끝내주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일단 미리 그냥 뭐 우리 40% 뭐 갑니다 라는 식으로 박수는 쳤는데 제대로 모르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예요, 사실은. 국가 수반이 말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모르고 그냥 풍 해버리니까 박수는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뒷감당을 원자력 발전처럼 뒷감당을 일반인들이 많이 져야 되고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 기업으로 봐서. 얼마나 어려워요. 기업하기도 어려운데 반드시 필수사항이 돼버렸어요. 기후 때문에 그래, 기후. 기후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더 이상 질문 계신 분은 제가 끝나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3분 힐링에 대해서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한두 분 필요하면은 제가 사인해서, 많이는 없어요. 한 5분밖에 없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